5월 중순이면 이제 과일도 굴러가고 있지만 새로 나온 새순도 엄청 자랐습니다. 이제부터 적심에 들어가야 합니다. 적심을 하는 까닭은 사과 새순 관리, 즉 사과 적심과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차이는 사과와 복숭아 자람 습성과 열매 습성만큼 다릅니다. 그러니 앞에 제 영상 사과 새순 관리에서 목적별로 설명한 순관리 방법을 대강이라도 이해하셨다면 거기에서 복숭아, 사과 차이만 알면 그대로 하셔도 틀림 하나 없을 것입니다. 이 영상도 그렇게 전개하겠습니다. 특화 가수 한두 가지도 아닌데 모두 토막식으로 알아둔다면 백날을 배워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나무 습성을 알고 거기에 따른 나무 관리를 배워야 알기 쉽고 전이도 쉽게 되리라 믿습니다. 어떤 과일나무라도 새순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가지가 생기면 생긴 대로 그대로 두고는 과일 먹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쩌다 몇 개 달린다 하더라도 내가 기대하였던, 내가 원하는 과일은 아닐 것입니다. 사과 순 관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째, 나무는 세우면 가지만 계속 자라려고 하고 눕혀지면 열매를 달려고 합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붙이면 가지의 영양이 풍부히 공급되면 가지는 계속 자라려고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손을 번식시키기 위해, 즉 열매를 달려고 합니다. 거기에다 사과와 복숭아의 꽃피고 열매 달림 습성 차이만 적용하면 다를 바 하나 없습니다. 사과는 손톱만큼 짧든 한 팔보다 더 길든 가지 끝에 주로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립니다. 한 곳에 3개에서 6개의 꽃이 무더기로 핍니다. 반면에 복숭아는 한 결과지에 전깃줄에 참새진 것보다 더 다닥다닥 낮게의 꽃이 핍니다. 그것도 위아래 왼쪽 오른쪽 마구 피고 열매가 달립니다. 이 수성이 바로 사과 적심과 복숭아 적심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필요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적심을 하려고 합니다. 적심은 왜 하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겠죠. 첫째, 현재 열린 복숭아를 제대로 굵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년에 과일을 달기 위한 열매가지, 즉 결과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로 앞으로 계속 과일을 달아 먹기 위한 과일나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똑같은 3가지 목적인데 사과 순 관리와는 순서가 바뀌었죠. 앞 사진처럼 사과는 꽃눈이 귀한데 복숭아는 거기에 비하여 흔합니다. 사람마다 중요 순서가 다른데 제 경험으로서는 사과는 순 정리 때 내년 결과지 만들기가 우선이고, 복숭아는 지금 달린 복숭아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목은 새로 난 이 신초를 잘 받아 나무 키우는 것이 우선이겠죠. 복숭아 신초 관리, 즉 적심을 할 때는 공교롭게도 열매 적과할 때와 겹칩니다. 열매 적과도 하면서 순 관리를 하든 따로따로 하든 그건 농장주 마음대로입니다. 봄에 올라오는 신초는 주지에도 부주지에도 측지에도 심지어 열매 달린 결과지에도 위아래 옆할 것 없이 마구납니다. 어떤 것은 나무를 키우는 데도 사용하고 어떤 것은 내내 과일을 달 결과지로 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거기에다 다시 2차 순을 받으려고 자릅니다. 그러나 어떤 순은 제 역할이 없는 신초들도 있습니다. 필요없이 걸리적거리면서 햇빛을 맞고 통풍에 방해가 되며 또한 농약 방제 때 그 잎이 막혀 필요한 곳에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놈일까요? 주로 이놈들입니다. 주지나 부주지, 측지 등 위에 똑바로 서서 자라는 놈입니다. 이놈들의 별명이 바로 도장지입니다. 이 도장지만 제대로 처리하면 적심 반은 한 것이고 겨울 전정 때도 역시 반은 한 것입니다. 아니, 반이 넘습니다. 사과 적심 때는 확 따버려도 되지만 복숭아는 일단 남겨두고 잘라야 합니다. 이 주지 등이 대머리로 있으면 여름 대학볕에 수피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또 남겨둔 마디에서 나온 2차 순은 엽가지나 결과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사과는 2차 순으로 결과지를 쓸 수는 없는데 복숭아는 2차 순이든 1차 순이든 6월 중순까지 나온 순은 결과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은 앞에 제시한 사과와 복숭아 꽃 맺힘에 있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주지 위의 도장지를 자르되 필요에 따라 많이 남기거나 짧게 남깁니다. 많이 남긴 것은 손톱으로 써도 됩니다. 어떤 신초는 등이 아니라 그 반대인 배에
가지 아래 난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난 가지에 달린 열매는 굵지 않으니 결과지로도 쓸 수 없고 세력이 너무 약해 다른 가지로도 못 씁니다. 제거 대상입니다. 정리 위치를 점점 위로 하여 주지 상단까지 같은 요령으로 등 위에 똑바로 선 도장지를 처리합니다. 햇빛 확보, 통풍, 그리고 방제를 위해서입니다. 역할이 없으면 당연히 제거 대상입니다. 많이 남기든 적게 남기든 일단 몇 마디 남기고 자릅니다. 다음은 부주지로 옮깁니다. 요령은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결과지로 옮겨 같은 방법으로 정리합니다. 신초를 정리하다 보면 가지 사이에 낀 신초, 이 신초가 할 역할은 어느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건 아예 뜯어내도 됩니다. 아무리 신이 나더라도 주지 연장지는 자르지 말고 그 가지와 경쟁할 신초만 짧게 자릅니다. 부주나 측지를 연장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과수이든 결과지는 옆으로 돋은 것이 적합합니다. 지금 옆으로 난 것이나 1번에서 자르고 남은 마디에서 나온 엽순이나 내년 과일 먹을 결과지로 둡니다. 결과지는 한 뼘 이하 단과지가 제일 큰 열매가 열립니다. 좋은 위치에 있는 신초는 더 자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가지는 눕힐수록 크지 않습니다. 또 영양 공급이 적을수록 크지 않고 오히려 생식 생장으로 돌아섭니다. 추를 달거나 순을 비트는 즉 염지를 합니다. 물론 아무리 애써도 모든 결과지를 단가지로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확보할수록 좋겠죠. 복숭아는 사과처럼 가지를 많이 숙이지 않아도 꽃눈은 잘 형성됩니다만 가지는 아래로 많이 유인할수록 자라면 덜합니다. 여하튼 결과지로 쓸 옆에 난 가지는 가지 끝이 세워지면 자라고 눕혀지면 덜 자랍니다. 어떤 재배농은 결과지와 결과 모지를 아래로 늘려뜨려 재배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장시켜야 할 나무에는 불리하겠지만 성목은 이 방법으로 키우면 결과지를 짧은 단가지로 만들 수 있으니 효과적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결과지에 올 7, 8월이면 꽃눈이 형성됩니다. 그러니 그것도 6월 중순까지 나온 신초는 꽃눈이 형성되지만 그 이후 나온 것은 별로이고 7월이 훨 지나 나온 신초는 꽃눈이 생기지 않습니다. 과일 생산보다 나무 키우기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어린 나무일수록 신초가 나왔을 때 가지 길이도 또 가지 수도 확보해 나가야 할 겁니다. 길이를 늘리고 가지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내가 키우려는 나무의 모양을 당연히 생각해야겠죠. 복숭아는 자두나 매실과 같이 이런 개심형으로 키웁니다. 대들보에 해당하는 주지를 45도 방향으로 키우면서 거기에다 부주지와 측지를 또 결과지를 다는데 결과지로 갈수록 더 낮아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앞 원리에서 보셨을 겁니다. 우선 올라오는 신초 중에서 파란색 화살표에 있는 신초들은 계속 자라도록 그대로 둡니다. 물론 가지가 더 뻗을 곳이 없는 것은 자르거나 눕혀야겠죠. 또 한편으로는 주지나 부주지, 측지 옆에 난 신초로는 주지 사이의 공간을 이용하여 가지 수를 늘려야 과일 수산이 많겠죠. 이 신초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살짝 가지 중간을 잘라 2차 신초를 발생시켜 그 공간에 가지를 발생시킵니다. 보통 가지를 자르면 이런 모양으로 신초가 나옵니다. 끝부분을 가지가 가장 힘차게 아래로 내려올수록 세력이 약합니다. 나오는 방향도 눈이나 입자루가 있는 방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어느 방향으로 나오게 할지 거기에 맞는 눈 다음을 자릅니다. 당연히 이것도 과일나무마다 차이가 있겠죠. 가지를 자르지 않으면 사과나 자두 등은 꼭대기에서만 신초가 발생하여 길게 일직선 모양으로 연장되지만 복숭아는 몇 가지가 잘 나옵니다. 자르면 어느 나무나 잎눈 사이마다 신초가 발생합니다. 앞 설명처럼 위에 있는 눈에서 더 강한 신초가 나옵니다. 당연히 나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신초 끝을 살짝 자르면 사과나무와 복숭아나무는 대체로 이 그림처럼 예상됩니다. 과일나무 중 복숭아보다 정부 우세성이 덜 발현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성질을 활용하여 해마다 신초를 관리하면 나무는 이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밖으로는 가지가 커가고 그 사이에는 가지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물론 나무 모양, 즉 수형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숭아 나무의 열매 달림 습성에는 맞게 키워야 합니다. 주지 끝부분에 어느 신초를 주지 전지로 삼을까 결정되면 그 주위의 신초는 잘라줍니다.
똑같이 정수리에서 힘이 강하니 주지 자람의 경쟁이 됩니다. 이를 경쟁지라고 하는데 같이 경쟁을 못하게 잘라줍니다. 이 주지를 연장하는 신초도 옆가지를 많이 낼 필요가 있으면 살짝 잘라주고 더 연장할 공간이 없으면 숙여줍니다. 부주지나 측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두든 자르든 눕히든 모든 건 상황과 의도에 따라 다릅니다. 주지와 부주지들이 앞으로 세력을 넓혀가는 동안에 그 옆에 난 신초로는 빈 공간에 가지를 늘려야겠죠. 이건 몸통에 난 신초를 이용하여 유인하거나 절단하여 공간을 채웁니다. 절단하면 남은 자리 마디에서 새술이 나오니까요. 자를 때는 마지막 마디 방향으로 신초가 공간을 채울 것입니다. 이 영상의 설명은 과수적심 경험이 많은 분에게는 너무 싱겁게 들릴 것이고 적심을 처음 해보는 분에게는 어렵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 좀 욕심내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몇 번 반복하여 보신다면 신초 정리나 겨우 전정 남이 손 빌리지 않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